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의 해빙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측 대표단의 방남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후속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또다시 파격적인 제안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도 북한과 대화 의사가 있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그다음에 신인균 자주방 네트워크 대표 두 분 모시고 한반도 정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궁금했던 게 사실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그들을 맞이할지 글쎄요. 여기서는 성공했다지만 또 그 북한의 평가는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만족감을 표시했다. 특히 이제 김여정이와 같이 사진을 찍은 그 노동신문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그 반기는 그렇죠. 모습이었어요. 예, 팔짱까지 예, 끼고.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사진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글쎄요,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박람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만족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익숙해 있던 북한의 정권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뭔가 북한이 이것에 쐐기를 박으려는 그런 첫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 부각된 인물은 아무래도 김여정 부부장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소위 남매 정치, 남매 외교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좀 북한 체제에 이것이 맹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아무리 김정은 위원장과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한다 하더라도 어떤 외교 안보 경험은 일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을 계속 쭉 보아오신 전문가분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 주위에 어떤 믿을 만한 전문가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뭐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남북 간 관계라면은 좀 익숙한 얼굴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김정은 체제하에서는 소위 뭐 강석주도 안 보이고 김용순도 안 보이고 김기남도 없고 장성택도 없고 그럼 남매 둘이서 호흡을 맞춰서 해 나간다는 것인데 뭐 나이가 꼭 그 능력의 척도는 아닙니다만 알려진 바로는 김여정 부부장이 87년생이라면은 굉장히 젊은 나이고 또 외교 안보 경험이 없어 이번에 박람도 사실 해외 파견은 처음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김여정, 김정은 체제가 과연 양질의 고도의 어떤 북한 외교 안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는 좀 주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 대표님, 저는요, 김정은,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아니에요. 아무리 이제 오빠지만 이렇게 팔짱을 끼고요. 또 김정은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손을 저렇게 꽉 쥐고 이런 모습 전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처음 보셨어요? 저는 처음 아닙니다. 그래요? 언제 보셨어요? 저게 김정은의 쇼맨십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많이 해왔었어요. 단지 이번에는 조금 더 진짜 남매니까 좀 더 자연스러웠다. 그런가요? 그리고 정말로 기쁨이 묻어 나왔다. 저는 이제 저렇게 손잡고 하는 그것도 있지만 비행기가 내려서 참매 2호가 평양에 내렸을 때 바로 딱 트랩에 내려와서 의장대가 있었습니다. 의장대의 사회를 받았는데 의장대라는 것은 외국의 국빈이 왔을 때 자신들의 군대를 총 대표해서 군을 대표해서 예를 표하는 게 의장대거든요. 그런데 저 의장대가 뭐 어떤 특정 군의 의장대도 아니고 우리도 뭐 해병대 의장대도 있고 육해공군 의장대도 있고 뭐 의장대가 각 군별로도 한 두세 개씩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다 그중에 최고는 국방부 의장대입니다. 이게 보면 육해공 전략군까지 다 나와 있는 인민무력성의 의장부예요. 총참모부 의장대인데 그렇다는 것은 전군의 마음을 모아서 환영하고 한다. 라는 의장까지 예를 펴했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과거에 예를 들어서 여성 조종사들하고 사진 찍을 때도 팔짱을 끼고 또 이제 뭐 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하면 뭐 안아주기도 하고 담배도 피우라 그러고 뭐 또 자기가 어부바도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쇼맨십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표정은 사실은 없었죠. 그런데 그만큼 북한이 지금 미국의 코피 작전이라든지 또 미국의 어떤 경제적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력했고 또 그 끝이 사실은 지금 눈앞에 보일 정도로 자기네들의 이 맷집이 내구성이 이제 거의 다 달아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한국이라는 새로운 활로를 뚫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쁜 표현이
그대로 묻어 나오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봉 의원님 그리고요 이 귀한 보고를 받으면서 화해대화 분위기를 승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이후에 전개될 남북 관계 발전시킬 어떤 그런 그 대책을 좀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글쎄요. 또 북한이 어떤 또 파격적인 제안을 할지 저희들이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기뻐할 결과가 과연 있었는가 싶습니다. 방남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북한이 의도한 대로 어떤 선전선동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비핵화 없이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제재에서 벗어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성적표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가 아무리 북한 뜻대로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북미 간에 북한이 원하는 대로 발전될 것인가 이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아직 그 영어 시험 성적도 나오지 않았는데 잘 봤다는 기분만 가지고 영어 시험뿐만 아니라 수학 시험도 잘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기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 대표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없는데도 기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북한 체제의 그동안 제재와 압박이 효과를 발휘해서 굉장히 다급한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좀 다급한 모습이 좀 비춰집니다. 오히려 조금 그러니까 겉 모양과 달리 속은 좀가 뭔가 쫓기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렇죠. 어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만은 조직도 그렇고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좀 천천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성공했다. 이것을 더 크게 빨리 살려야겠다. 예. 그래서 이제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이제 통일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 과감한 조치를 문재인 정부가 취하려면 사실 비핵화에 발전하고 맞물려 가야 되는 것은 북한도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자꾸 그런 요구를 할 것이라는 그런 사인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가 굉장히 급하다. 예. 이런 사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연락 채널 항상 열려 있는 상황인데 이제 북한이 이쯤에서 물론 예술단이나 다른 태권도 시범단이 현재 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림픽 끝난 이후에 또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미국의 군사작전 이제 경제적 압박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되지만 군사작전은 바로 이제 자신의 목숨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군사작전의 가능성을 좀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사실은 미국의 어떤 그 군사작전의 가능성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가 사실 평창 올림픽이 이제 들어와 버렸죠. 맥을 딱 끊어버린 겁니다. 이제 한 달이나 지속되기 때문에 맥을 딱 끊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카드를 또 던졌는데 그 정상회담이 오늘 내일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조율이 있어야 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 여건이라는 것은 미국이나 이 주변국들의 양해 또는 어떤 그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여건을 이제 북한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 여건을 가지고 정상회담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한 6월이나 7월 이후에 어떤 다시 미국의 군사작전의 가능성이 높아질 때 또 맥을 끊는 그 시기가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새로운 파격적인 제안 같은 경우는 저는 핵실험 중단 의지 이런 것을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핵실험은 저는 지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 6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강한 핵 능력을 이미 완성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7차 핵실험, 8차 핵실험은 사실은 아무 필요 없는 잉여입니다. 잉여.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라고 하는 것은 북한 핵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이미 완성돼 있어요. 예. 단지 여기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겠다. 또는 잠수함 개발을 중단하겠다. SLBM 개발을 중단하겠다라는 가시적인 것을 보여준 건 몰라도 핵실험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환호한다. 예. 그 속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산가족 상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15 즈음에서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미국의 어떤 군사작전 가능성이 높을 때 또 맥을 딱 끊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데 제가 김정은이라면 저는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몇 명씩 끊어서 계속적으로 북한 땅에 또 그게 금강산이든 어딘가든 북한 땅으로 계속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죠. 이를테면 인질 작전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 이 한국 사람들을, 대한민국 사람들을 북한 땅에다가 들어오게 만들어서 미국의 군사 작전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 예. 그럴 차원이면서도
한국 국민들이 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부 청와대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일단은 뭐 고위급 대표단에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의 어제 그 발언이 나온 이후에 청와대 입장은 조금 진중하게 가자. 우리가 갈 생각, 우리가 구도가 있으니까 우리 구상이 있으니까 그대로 쭉 가면 될 것 같다 이런 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북 특사 이야기도 이제 정치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기조를 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자, 청와대의 목적이 또는 목표가 궁극적인 목표 이 마지막 단계가 정상회담이냐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냐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이라면 뭐 어떤 그 어려움도 뚫고 또 주변국의 어떤 그 견제도 뚫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북한이 바라는 바죠. 그런데 정상회담이 목표가 아니고 비핵화가 목표라면 정상회담은 거기에 그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비핵화를 위한 어떤 그렇게 되면 이제 한미 관계도 더욱더 공고해질 것이고 그래서 미국과의 어떤 그 스탠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 미국의 그 압박 정책이 이제는 성공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불과 9월 달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9월 달에 북한이 6차 핵실험한 이후로 이제 그때부터 강력하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작년 10월 11월부터 중국도 동참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불과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북한이 지금 맷집이 다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숨구멍을 틀어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후세가 봤을 때 이거는 금액이 아니었는데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큰 틀에서 미국과의 어떤 그 궤를 같이 하면서 그러나 거기에 만약에 북한이 동조를 해준다면 정상회담까지 같이 간다면 정말 대단한 어떤 지지를 받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봉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라트비아 대통령과 회동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미국도 남북 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과 대화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펜스 부통령의 발언에서 나온 거다. 아니다. 다른 어떤 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미국 백악관이나 국무부 쪽에서 나온 얘기는 대화이기도 나오지만 또 압박과 어떤 관여라는 이야기도 계속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이 과연 뭔지 우리 국민들 좀 뭐랄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국 정부를 뭐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모순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펜스 부통령이 이제 평창 올림픽 참가하고 이제 돌아가는 에어포스 2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비핵화라는 전제는 절대 양보가 없고 제재와 압박은 지속되기 때문에 어떻게 대화를 할 건지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 것이다. 북한이 준비되면 우리는 대화하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북한과 미국 간에 뭐 특사가 왔다 갔다 하고 대화가 활발해진다 하더라도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비핵화입니다. 그것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미국의 기본 전략도 사실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최대 압박을 했기 때문에 최대 관여를 할 준비를 시작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수순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북한한테 분명히 이제 메시지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대화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뭘 제재를 해제한다든지 뭐 어떤 경제적 이익을 줄 의사는 전혀 없으니까 기대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돌아가면은 북한이 뭐 핵무기를 더 개발하고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더 개발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제재와 압박의 효과가 계속 북한 정권을 목재이기 때문에 북한이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 신 대표님 그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요. 이거 뭐 올림픽 끝나면 이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서는 이걸 언급할 필요는 굳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북한에서 더 강한 요구를 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미연합 군사 연습을 만약에 우리가 중단하자라고 미국에 제의를 한다면 이건 한미동맹의 심각한 훼손을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순환 보직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우리 합참, 우리 한미연합사 그리고 3군 사령부 이 각 그 부대에 있는 장교들은 1년 또는 1년 반 아주 길어야 2년만 있으면 다 교체가 되기 때문에 미군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에 와서 1년 반에서 2년만 있으면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만약에 1년을 건너뛰어 버리면은 이 장교들은 지금 현재 있는 이 합참과 한미연합사와 이 군지휘부에 있는 이 장교들은 한 번도 연합 전쟁 연습을 안 해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어떤 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
그 북한 군대는 그렇지 않죠. 그게 뭐 10년이건 20년이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니까 하루 한 번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국에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의를 한다면 또 이 키 리졸브 훈련은 공식적으로 이 전력을 아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미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정말 코피 작전이나 예. 뭐 그런 걸 하려고 한다면 예. 미국으로서는 아주 호재입니다. 표시내지 않고 그냥 그 한반도에 또 주변에 무력을 집결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그걸 이제 만약에 하지 말자 그러면 미국이 이제 굉장히 불쾌할 소지가 높은데 저는 그 우리 정부의 특히 국방부의 스탠스가 약간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4월 1일 날 키 리졸브 훈련 독수리 연습을 할 것 같다가 이제 어느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이제 그 이제 질문이 들어가니까 독수리 연습은 4월 1일부터 하고 예. 키 리졸브 훈련은 4월 23일부터 한다라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올림픽 개막식 끝나고 북한 대표단이 이제 돌아간 이후로 다시 또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국방부 대변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그 말인즉슨 국방부 대변인은 뭐잘 아시다시피 매일 아침 장관과 참모 회의를 하는 당사자입니다. 매일 아침 대화를 하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장관은 또 국무회의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아주 직접적인 채널을 가지고 이제 청와대와 소통을 하는 사람이고 예, 예. 그래서 대변인이 그렇게 입장이 살짝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이 한미연합 군사 연습의 유동성도 사실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좀 잘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두 분께 여쭤볼게요. 어제가요. 저기 김정일의 장남이죠. 저기 뭐 김정남. 그러니까 이복형,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당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2월 13일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미스터리인 게 몇 가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그 피살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들, 두 여인. 있죠. 동남아시아 여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들은 이게 몰래 카메라인 줄 알았다, 뭐 촬영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범행을 가담한 걸 이제 극구 부인하고 있고요. 자기들도 사실은 피해자다 이런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 관련해서 장성택 NL 부위원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일본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건데 그게 예전에 이제 그 정권을 김정남에게 넘겨주려 하니까 그 사실을 김정은이 듣고 나서 장성택을 처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런 보도를 저도 접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제 미국 그 CIA에서 올해 재직한 한국 전문가분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그 김정일은 김정은을 다음 후계자로 일찍부터 점찍어놨다. 김정남은 오래전부터 이제 후계자 반열에서 제외돼 있다. 이런 설이 있기 때문에 두 의견 중에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하여간 그 권력의 공고화에 아무래도 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있으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게 되고 이런 국외에서 배다른 형제를 살해할 정도의 극한 행동도 취하고 이제 외삼촌도 처형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다시 또 김정은 정권에 어떻게 보면은 포악성을 얘기하자면 또 그만큼 불안하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정은 주위에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정은 정권의 그 외교력이라든지 어떤 정통성 그리고 그 안정성에 어떤 것을 그 의미하는가를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의 이제 본질도 그렇죠. 왜 사도세자 영화에 보면 이제 영조가 사도세자가 미워지니까 넌 존재 자체가 영모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좀 반하거나 그럴 가능성 있는 사람이 다 영모를 꾸미고 있다고 본다면 이게 패러노이드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김정은 주위에서 직언을 하거나 합리적인 조언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이 과연 미국, 한국, 일본을 상대로 얼마나 고도의 외교수를 벌일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네, 신대표. 이제 작년에 김정남이 암살을 당했을 때 네. 제가 이제 뭐 일간지 칼럼을 적었었어요. 이게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꼈구나. 그렇게 해서 중국이 레짐 체인지가 됐을 때 김정남을 다시 김정은 대신 이렇게 세울 그 보험으로 이제 데리고 있었다는 건 사실 다 사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미국의 공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즉 중국이 미국을 지금은 안 된다라고 말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연출을 위해서 지금 왜냐하면 김정은 대신 중국이 다시 친중 정부를 세울 수 있는 대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암살한 게 아니냐라고 제가 그때 칼럼을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장성택도 친중파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김정남은 혹시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해서 체제가 붕괴됐을 때 다시 친중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데리고 있던 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성택 친중파 그리고 친중 인물 이들 한꺼번에 이제 물론 시간차는 좀 있었지만 제거를 했다는 것은 김정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볼게요. 뭐 신 대표님 이 내용 잘 아시니까 신경작용제 있잖아요. VX. 예, VX 이게 근데 사실은 정말 개인이 소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물질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네. 계속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글쎄요, 어떤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물질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미스터리라면서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당시 주범으로 지목됐던 사람들이 북한으로 다 돌아가 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이 내놓을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가능성이 큰데 물론 이제 그 전에 통일이 되어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한다면 수십 년 후에는 밝혀질 수가 있겠지만 지금으로서 밝힐 가능성이 없는데 저 VX라고 하는 것은 살인 가스보다도 몇백 배로 강한 겁니다. 지금 이제 화학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을 대량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살인 가스라고 보는데 살인 가스가 이제 뭐 한 10여 킬로를 가지고도 한 10만 명 정도를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체계인데 그보다 더 강력한 저 VX 가스를 개인이 가질 수 있다? 이거는 뭐 전 세계 허점이 뚫린 것이죠. 이거는 반드시 정찰 청국이 개입되지 않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